안녕하세요. IT 업계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바로 VM웨어가 브로드컴에 인수된 사건인데요. 그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또 다른 거물, 델이 아주 흥미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 비즈니스의 거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치솟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만 개의 기업들이 바로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한 다음에 라이선스 정책을 바꾸면서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야말로 비상 상황에 빠진 거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 거대한 혼란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VM웨어 가격 쇼크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HCI, 그러니까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다 따로 사서 복잡하게 관리해야 했거든요. 근데 HCI는 이걸 마치 올인원 가전처럼 하나로 싹 묶어버린 거예요. 관리가 정말 편해졌겠죠? 바로 이 압도적인 편리함 덕분에 VM웨어는 데이터 센터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편리함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벤더 종속, 우리가 흔히 록인이라고 부르는 함정이죠. 모든 인프라가 한 회사 제품으로 너무 촘촘하게 엮여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수년간 VM웨어의 편리함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던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가격 폭탄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한때는 축복이었던 편리함이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되어버린 순간, 기업들은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바로 이때, 업계의 또 다른 거인, 델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그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델의 전략은 굉장히 영리해요. 모든 고객의 처지가 같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그래서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과감하게 VM웨어를 떠나려는 고객들을 위한 독립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남아야만 하는 고객들과 함께 가는 공생의 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따라가 볼까요? 자유를 향한 여정. VM웨어라는 거대한 성벽을 넘어서려는 기업들을 위해 델은 과연 어떤 지도를 그려줬을까요? 델이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분리형 인프라입니다. 기존의 HCI가 모든 부품이 하나로 딱 붙어있는 완제품 PC 같았다면 델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부품을 마음대로 골라서 조립하는 조립식 PC에 가까워요. 하드웨어 자원을 거대한 자원 창고, 풀에 모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선택의 자유를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분리형 인프라라는 개념을 현실로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델의 DPC 솔루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델이 튼튼한 하드웨어라는 그릇을 제공하면 그 위에 VM웨어를 올리든 아니면 레드햇이나 뉴타닉스 같은 다른 대안 소프트웨어를 올리든 고객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더 이상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한 몸처럼 꽁꽁 묶여있지 않으니까 진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당장 탈출 버튼을 누를 수는 없겠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어마어마한 모험이니까요. 바로 그런 기업들을 위한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델은 기존 VM웨어 고객들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꽉 끌어안죠. 수십 년간 VM웨어와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온 파트너로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총동원해서 고객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비용도 아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공생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델은 실제로 2024년에 브로드컴과 새로운 OEM 계약을 맺고 VM웨어 솔루션을 계속 판매하고 있어요.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델은 VM웨어 관련 기술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VM웨어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게 단순히 다른 회사의 가상화 솔루션으로 갈아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예 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는 더 근본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가상머신의 시대를 넘어 컨테이너의 시대로 넘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가상머신이 앱 하나 돌리자고 집 한 채를 통째로 짓는 방식이라면
컨테이너는 필요한 가구만 쏙쏙 골라서 방 하나를 꾸미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훨씬 가볍고 빠르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기술의 패러다임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백,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이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자동으로 착착 배치하고 관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처리해주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들을 위한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델은 이 컨테이너라는 새로운 흐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최강자 레드햇과 손을 잡고 기업들이 레드햇의 컨테이너 플랫폼인 오픈시프트를 더 쉽고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미리 검증까지 마친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컨테이너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걸 다루려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기존에 쓰던 오래된 시스템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기업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델의 복잡한 전략들을 하나로 꿰뚫어낸 핵심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선택권입니다. 불량 인프라든 컨테이너든 델이 내놓은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는 하나예요. 특정 기술에 꽁꽁 묶여있던 고객들에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되돌려 주겠다는 것. 이것이 델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델의 승부수는 명확합니다. 바로 선택의 힘에 베팅한 거죠. 하지만 정말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는 기술의 세계에서 과연 완벽한 독립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종속에서 벗어나 저 모퉁이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종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